자, 80페이지에 면적이 나오죠. 그죠? 이거 왜 안 쳐 있죠? 이쪽. 자, 우리 면적은 새로 측량을 통해서 우리 무슨 대장에만 면적이 있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죠. 그때 이제 새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등록하는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들이 쭉 나오죠. 그죠? 우리 지적공부, 우리 복구할 때는 면적 새로 측정하죠. 그리고 왼쪽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도시개발 사업, 축적 변경 다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하는 사유들이죠. 근데 이제 측량을 하는데 면적을 구하지 않는 두 가지 측량이 있죠. 경계 무슨 측량과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하지만 면적 측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하면서 면적 측정이 뭐 할 때 수반 이 표현이 나와야 면적을 측정하다. 우리 복현이 또 어디서 나오죠?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죠.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복현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것들은 새로 면적 측정하지 않고요. 평월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있었죠. 이것도 새로 면적 측정하지 않죠. 계산기 두드렸죠. 그리고 평월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잘못 환산할 수 있었죠. 그럼 나중에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그렇죠. 그 직권 정정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적을 이제 등록할 때 등록 단위가 정수 단위냐, 소유점 한 단위까지냐는 축척에 따라 다르죠. 그죠? 500과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는 시행적은 소유점 한 단위까지 그 1000분의 1죠. 임야도는 3000, 6000이죠. 그죠? 요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 구하죠. 그죠? 그리고 요쪽은 0.1 미만일 때는 얼마나 하고 0.1. 이때 1 미만일 때는 1 하고 끝수 처리 있었죠. 요쪽은 0.05가 나오고 밑에는 0.05 이렇게 나오죠. 그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0.05일 때 앞숫자 보죠.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자, 볼게요. 4번 80페이지에 1번 문제. 새로 측량해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죠. 자, 임야대장의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자는 면적 측정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도 면적 측정 하죠. 근데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 않죠. 축적 변경도 면적 측정 하죠. 지적공부 복구도 면적 측정 하죠. 근데 비읍에 경계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면적 측정이 수반이죠. 그럼 면적 측정 하죠. 자, 지번 변경은 면적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은 디귿하고 시옷 두 개죠. 그죠? 디귿 시옷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자, 면적이다. 틀린 것. 자, 축척이 600분의 지역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 끝수가 있을 때, 그죠? 0.05 미만은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렸죠. 다만 0.05일 때 구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뭐하고? 버리고 홀수면 올렸죠. 자, 2번.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이죠. 근데 임야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임야도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이러면 X죠. X. 왜?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죠? 3000하고 6000이죠. 그죠? 그럼 이 지역은 얼마 미만일 때? 그렇죠. 1 미만일 때 1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0.1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3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축척이 6000분의 임야도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지역에서는 어디까지 구해요? 정수 단위까지 구하죠. 여기까지 구하죠. 그죠? 다음 자가 5죠. 그럼 앞숫자를 보여야 되죠. 앞숫자가 뭐죠? 홀수니까 어떻게 했죠? 올려서 올리죠. 그죠? 그래서 124가 되겠죠. 자, 4번. 축척이 600분의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또 두 자리 이렇게 나면 안 돼? 한 자리고. 5번 지적적 축척이 1000, 1200, 2400, 3000, 6000 지역은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 얼마를 한다? 그렇죠. 1제곱미터 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문제.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 면적 결정입니다. 옳은 거 되어 있네요.
자, 경일한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한다고요? 좌표. 이 좌표를 구할 때 기계가 경위라는 기계를 쓴다고 그랬죠? 경위 이렇게 나오면 이건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 지역이다. 그죠? 그럼 이 지역의 면적 측정 기계가 전자 면적 계산법에 쓰여요. 좌표 면적. 그렇죠.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2번.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는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을 평에서 제곱미터 환산했죠. 그죠? 아까 환산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그렇죠. 측량해서 면적 측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4번. 경위 측량 방법의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 지역의 면적을 산출했죠. 그죠? 여기 어디까지 구하죠? 솔점? 한 단위. 그럼 4까지 구하는 거죠? 그 다음 자가 5, 2죠. 5를 뭐 하죠? 초과. 그럼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럼 123.5가 되죠. 자, 5번 문제 좀 주의할까요? 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그죠? 한 필지 면적이 0.65로 측량했다면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0.1이고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0.65일 때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이다. 이러면 왜 틀렸죠? 0.65죠. 여기는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거죠. 600분의 1 지역이니까. 그럼 다음 숫자가 뭐죠? 5죠. 그럼 앞 숫자를 보여야 되잖아요. 앞 숫자가 뭐예요? 짝수니까 어떻게 되죠? 벌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0.6이 돼야 되지. 0.1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요거 주의해도 됩니다. 무슨 말겠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1200분의 1 지역은 1 미만 무조건 1이죠. 그럼 0.65는 1 미만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표현 하나, 요걸 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4번 문제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여기 암기사항에 여러분 초건 이등, 분위나 이런 거 기억나나요? 예,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면적 결정할 때, 나중에 여러분 토지 이동에서 또 나오죠, 그죠? 우리 등록 전환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초건이 2등이잖아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죠, 그죠? 그럼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신청 정정, 직권 정정. 그렇죠. 직권으로 정정하고. 2번. 등록 전환할 때 허용 범위 이내죠, 그죠? 이때는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시켰나요? 아니죠.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초건이 2등이니까. 그게 틀렸죠. 3번.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측정했더니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 오차 허용 범위 이낼 때는 축척 변경 무슨 면적을?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이죠, 그죠? 이대로 청산하지 않죠. 근데 축척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무슨 면적을? 후에 나온 면적을 결정 면적, 이때는 청산하겠죠, 그죠? 그것도 주의하시고. 자, 4번 분이나 기억나나요? 예.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죠. 0.2면 각 필지 면적에다가 각각 뭐 하죠? 나누죠. 0.1씩. 그래서 분이나 이렇게 암기하죠. 근데 5번에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뭐 하죠? 정정. 이게 직권 정정이죠. 그죠? 이렇게 정정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요 질문 초건이 2등, 분이 나.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제가 꼭 하도 지금 예를 들어서 3번 지문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나한테 3번 지문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체크를 꼭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나중에 가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겠어요? 저도 지금 공부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 공부. 그게 안 해오지더라고요. 뭐 해야 되는 건데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 아는 것은 그냥 놓고 아는 것은 안 틀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 틀리는 것만 체크해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럼 나중에는 다 맞히는 거지. 그럼 1등할 수밖에 없겠지. 왜? 다 아는 거니까. 저는 공부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아는 거 또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거 틀리는 거 2번 볼 때 아는 거 또 모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 잘 내한테 눈에 익숙해 있지 않다.
그럼 이걸 체크했다가 이걸 한 번 더 이거나 익숙해 있다. 그럼 안 보는 거지 뭐. 뭘 봐? 익숙해 있는 것은. 자, 보시고. 예. 그 정답이 이제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까지 배웠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네 가지가 결정되면 이걸 담아둔 작물은 뭐예요? 지적 공부. 자, 우리 지적 공부는 한 서너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우선 지적 공부 중에서 자, 7가지 지적 공부가 있었죠. 그죠? 그중에서 토지대항과 임야장 등록성이 갖고 도면인 지적도 임야장 가설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여기 뭐가 등록되느냐? 자, 우선 뭐와 뭐는 다 있었어요? 그렇죠. 소지의 지번은 다 공통적으로 있죠. 그죠? 그럼 알 필요 없죠. 그죠? 고유번호하고 요 장번호는 같이 갑니다. 토지량이 몇 장짜리냐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자, 근데 다 있었죠. 그죠? 어디에만 없죠? 도면. 그리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그래서 고유번호. 그리고 고유번호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죠.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고 도면에. 고유번호 가지고 행정구역 알 수 있고 대장 알 수 있고 지번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 땅의 지목이 뭔지 고유번호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요걸 기억해요. 요거요. 지목. 아까 우리 지목 배우고 왔잖아요. 토지항에는 있었죠.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차장촌에 있었죠. 여기만 있었지. 공대에 가면 면목이 없고 경계점 잡으면 고부자니까. 그죠? 고부자만 있지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잘 잊어먹고요. 지목은 토지대항과 도면에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이 쭉 오다가 이런 거죠. 이 소유자죠. 소유자. 요 네 가지 정도만 하고 요 나머지 요쪽만 알으면 다 맞추시죠. 우리가. 요거. 지금 소지 지번은 다 있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죠? 자, 지목은 토지대항과 도면에만 있는 거죠? 네, 이런 데 지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입니다. 토지대항에는 소유자 있어야 되죠? 공유지는 왜 7이니까 역시 소유자가 있어야 되죠?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이렇게 네 가지 이걸 대장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하거든요. 소대장, 소유자는 네 가지 대장에만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있죠. 그죠? 요거. 토지대장에만 있는 거. 다른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없고. 그죠? 토지대장. 무슨 면계? 이동면계. 토지 무슨 사요? 이동사. 면은? 면적. 개는? 네, 이거 어느 대장? 토지대장. 이 말은 똑같으니까. 자,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 있었죠? 자, 공유지 연명부는 뭐한 지분이 있어? 고소한. 고가 뭐예요? 고유번호. 소는? 소유자. 소유권? 지분.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죠. 그죠?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잖아.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세 가지가 다 추가됐다 그랬죠. 그죠?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아파트 여러분의 건물의 명칭입니다. 건물의. 매매한 이제 그죠? 여러분이 사는 호수를 전유 건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데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죠.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부자가 살고 있어요? 고부자가 살고 있죠? 고유번호와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 그죠? 자, 도면에만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충청도, 전라도가 아니라 무슨 도? 경생도, 거의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경생도. 그래서 경이, 경계, 색은, 색인도, 도는, 도가. 이걸 잘 알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도면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지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측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도면에. 자, 다시 볼게요. 자, 다른 건 뭐 기억 필요 없어요.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죠? 지목은 토지대항과 도면에만 있죠. 그죠? 소유자는 네 가지 대장에만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고유한 등록상에 토지대항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 공유전명부에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 고소한 지분 플러스 그죠? 건전한 대비.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부자만? 고부자만 살고 있고 도면에 있는 것은 전라도, 경생도, 거위위가 있죠. 그죠? 요것만 잘 알으면 그 밑에 해설들이 있죠. 그죠? 거기 밑에 거기 암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으면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막바로 문제를 가보죠. 자, 1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1번 문제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자, 뭐와 뭐는 다 있다고요? 소재와 지번. 그죠? 자, 2번에 토지 이동사유 면적 개별 공 이동면 개죠? 이건 무슨 대장에만 있다고요? 토지 임야 대장. 다른 데 없다는 거죠? 3번 건전한 대비죠. 그죠?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맞죠? 자, 4번은 경생도 거의죠? 예, 그 경계, 색인도, 도각선, 측량 기준점 위치, 건축 위치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만, 도면. 자, 5번에 무슨 부자? 고부자입니다. 근데 저기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좌표위에서 아까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었잖아.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도면에 있다고. 지적도에. 좌표 나왔다고 좌표에 있다면 안 된다고. 경계점 경계점 좌표 놓고 그냥 좌표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아니라. 이해하겠어요? 자, 그리고 6번이죠. 아까 지목과 축척은 같이 갔죠? 도면하고 토지대항이 있었죠. 그죠?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었죠. 다른데 아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농부 이런 데 없었잖아요. 자,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만 있었죠. 그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토지 임야, 공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여러분 1번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 2번부터는 이제 쉽게 좀 풀어줄 수 있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의 등록사항이 옳지 않은 거. 고유번호도 있죠.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있고, 축척이 있고, 소유자도 있고, 토지 이동 사유도 있고, 면적도 있고, 개별 공시가도 있고요. 근데 땅의 경계는 없고, 주의할 것이 소유권 지분은 없죠. 지분은 공대에 가 있지. 맞죠? 토지대항 왜 7인 이렇게 써 있죠. 왜 7인이 지분이 얼마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 없는 것은 이응하고 지읒. 그 두 개입니다. 이응, 지읒. 5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도 잘 좀 기억하고 가요. 토지대항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토지대항에 등록하는 지목은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차는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이러면 X지, X. 차장, 천원 이렇게 하는 것은 도면에, 어디에? 도면에. 토지대항에는 정식명칭 다 써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차장, 천원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대장이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토지대장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나 저당권자들의 성명, 주소, 개별 공유, 면적이다. 이러면 X예요. 뭐는 없어요. 그래요. 소유권만 있지 저당권자들의 성명, 주소 이런 것은 토지대항에 없어요. 3번. 토지대항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되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면 X라고 했죠. 그죠? 이걸 잘 기억하자면 뭐냐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그죠? 뭐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이고 이거는 등기부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럼 나중에 등기부의 소유자 변경은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등기부를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지. 근데 거꾸로 표시사항이 바뀌면 무슨 사항?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대장의 표시사항의 정리는 그죠? 등기부 표지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되지. 그게 5번이죠. 5번. 자, 6번. 6번 있어요? 6번 있나요? 네, 6번에 보시면 토지대항과 임야 등록되는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게 토지 표시사항이죠. 그죠? 그것들은 토지 부동산 등기부의 표지부에 그죠? 토지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기준은 어디고? 등기부고 표시사항이 바뀌는 기준은 어디고? 대장이고 그걸 바꿔놨으니까 그걸 속지 마시면 됩니다. 네, 이거 바뀌어놨죠. 6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고유번호가 있었죠. 거기에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화해서 19자리다 이러면 X예요. 뭐는 없어요. 그렇죠. 고유번호는 지목 없다. 고유번호 나오면 두 가지 꼭 기억하자. 고유번호가 없는 데는 어디다? 도면. 그리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은 알 수 없다. 꼭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자, 토지대항에 등록되는 면적이 있었죠. 그죠? 면적 등록단은 평도 되고 제곱미터도 된다. 이러면 X에 지금 뭐로만 돼 있다? 그렇죠. 제곱미터로 돼서 지금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제곱미터로만 돼 있지 평으로 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번만입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것, 소지 지번에다가 무슨 지분이 아닌 것?
고소한 지분이 아닌 거. 고소한 지분이 있으니까. 맞죠? 그럼 권유번호 있고요. 소유자도 있고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변동 날짜 같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소유권 지분도 있고요. 근데 공대에 가면 면목이 없죠. 지목과 면적은 없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것은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만 있는 거죠. 그럼 고유번호 있겠죠? 소유자도 있겠죠? 소유권 지분도 있겠죠? 건축물에 뭐죠? 명칭 있죠. 건축물의 위치가 아니에요? 명칭입니다. 명칭. 전유 건물에 표시도 있죠? 대지권 비율이 있죠? 여기 이렇게 면목이 없어요. 지목과 축척. 이 두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도면에. 자, 우리 막바로 가죠. 도면에. 경생도 거기가 있죠. 그죠? 경생도. 자,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건 몇 개인가? 경기 있어요? 색인도도? 도각선도? 건축물의 위치도? 측량 기준점의 위치도? 있죠. 지목과 축척도? 있죠. 근데 고유번호? 없고 소유자도? 면적도? 없어요. 고소한 면이 없었죠. 도면에는 고소한. 그래서 그 밑에 세 가지 고유번호, 소유자, 면적 여기 없습니다. 자, 7번. 다음은 도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곳에 있죠. 자, 지적도 축척은 7개죠. 그죠? 500, 600하고 더블 생각했죠? 500의 더블 1000, 600의 더블 1200, 1200의 더블이 2400이지. 2000은 없죠. 이런 거 줘야 됩니다. 2400이죠. 2000분이 없죠. 3000하고 6000이 있죠. 근데 임야도는 두 가지 뿐이죠. 3000하고 그렇죠. 6000뿐이죠. 지적도는 7가지고. 2번 기억나나요? 자, 지적도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이에요. 가로 3cm와 세로 2cm의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할 때 포용하는 실제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그렇죠. 150이죠. 저 얼마라고요? 500분의 1. 그럼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5m가 등록된 거죠? 500cm니까. 근데 여기 지금 몇 cm? 3cm와 몇 cm? 2cm. 그리고 각각 5를 곱해야 된다고 했죠? 5, 3, 15, 5, 2, 10. 그럼 15m와 10m를 곱하면 면적이 나오잖아. 150제곱미터지. 300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각각 따로 곱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자, 잠깐 보세요. 3번 볼게요. 자, 도면에는 그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돼 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래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있는 거야. 아까 종자 사위에. 이해하겠죠? 도면에 있는 게 아니죠. 도면에 경생도 거기가 있는 거죠. 그죠? 잘 게. 자, 4번.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 임야도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나요? 임야도예요? 지적도예요? 지적도죠. 임야도가 아니라. 그 지적도. 그리고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고부자만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잠깐 가볼게요. 요 세 가지가 일반 지적도와 좀 특징이 있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도면 제목 옆에 수치라고 써 있어요. 좌표. 좌표 있고, 요 도면에 의해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그 지적도 있었고, 그죠? 도각선 오른쪽 아래에, 그죠?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경계점이 좌표 지역에서는 좌표가 측량이지. 이 도면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는 게 그죠?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죠. 지적. 이해하겠어요? 네,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지역의 지적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네, 여기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지적도에는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하는 이렇게 십자가 표시는 것은 지적 삼각점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냥 2mm 원으로 된 것은 도군점의 위치 표시고요. 네. 삼각점은 이렇게 3mm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6번에 공유지 연명부와 이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면 번호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도면 번호가 몇 번인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옳은 건 5번. 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거기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거. 무슨 부자 아닌 거? 고부자죠. 소재 지번에다가. 그죠? 그리고 기업 고유번호 있고 니은 부호미 부호되어 있고 좌표 있죠. 요것만 있는 거죠. 밑에 경계나 축척이나 소유자 이런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없기 때문에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토지대항과 지적도를 함께 구비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지적도의 특징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도면 제목 옆에 뭐라고 써 있고 좌표. 경계점 간에 거리가 그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도면 우측 하단입니다.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어. 뭘 가지고 측량해야 되지? 좌표 가지고 측량해야 되지. 그렇게. 자, 그럼 9번 문제를 자 이렇게 가죠. 자, 9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옳은 거 돼 있죠?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 모든 지역에 두는 게 아니죠. 그죠?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되죠. 네, 1번이 맞는 거네요. 1번.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아까 지표상의 보고는 별도로 비치된 지적도에 의해서 한다. 좌표에 의해서. 좌표죠. 좌표. 이 지적도에서 측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3번.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 반드시 뒤어야 되는 경축 확정 기억나나요? 예, 축척 변경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확정 측량.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금 확정 측량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두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죠. 그죠? 임야도가 아니죠. 그죠? 도면 제목 끝에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좌표. 좌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주의할 것입니다. 도각선 왼쪽 위가 아니죠.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 지역은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지역은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좌표 가지고 측량하죠. 그죠? 그리고 5번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적 측정 계산 방법은 전자면적 계산법이다. 좌표 면적. 그렇죠.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올해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8번, 9번 문제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10번.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연결이 옳은 거 돼 있죠. 자, 우리 토지대항에는 소유권 지분과 경계가 둘 다 없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죠. 둘 다 없는 거죠. 자, 공유지 연명부는 고수한 지분만 있죠. 면목은 없었죠. 지목 없죠. 대지권이용권은 건전한 대비가 있었죠. 건물의 명칭은 있죠. 근데 구조물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죠. 도면. 자, 지적도에는 경생도 고유가 있죠. 고유번호 없고 소유자도 없죠. 경계만 있고. 근데 5번에 경계점 좌표는 무슨 부자? 그렇죠. 고부자. 그래서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 5번이 맞네요. 그죠? 고부자가 맞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우리 지적 공부에 이제 보전 반출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요 일반 지적 공부는 여러분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죠. 자, 우리 지적 서고에 보관하죠. 그죠? 시장 구축구청. 이제 지적 서고의 요건이 2000 몇 년? 65년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죠? 아이고. 그리고 토지량은 몇 장 단위로 바인더를 묶은다? 그렇죠. 100장 단위로. 그리고 요거는 자, 우리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두 가지 있죠. 뭐 터지거나? 누구 승인? 이게 반지축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일반 지적구문 요 지적 서고 구조하고 요 두 가지 요거 승인 받으면 반출하시죠. 요거 하나. 나오는 것은 파일로 된 거죠. 그죠? 이거 우선 누구도 가지고 있다?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 측에 영구히 보존하는데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파일로 된 것을 우리가 열람 발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누구한테도 가서도 시도의사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파일이 됐으니까 바이러스에서 날아갈 수 있죠. 복제 시스템을 누가 구축한다? 그렇죠. 국토교통. 좀 이따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있었죠. 그죠? 그것도 파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복지 시스템은 누가 구축하고? 그렇죠. 그건 지적 소관청이 구축하고, 요거는 그래서 요쪽 잘 기억합니다. 요쪽. 요 파일로 된 것 누구도 가지고 있다? 시도의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열람은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시장 구축 읍면 동장이고, 복지 시스템은 누가 한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지적공부 보존 반출입니다. 옳지 않는 거. 여러분, 지적법만 10문제 맞추면 합격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적법에서 승부를 거려야 돼요, 우리는. 특이법은 많으니까 양이. 1번. 지적소관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관을 설치하고 그 지적공부들을 영구히 보존하죠. 근데 가로에 보면 파일로 된 것은 아까 파일로 돼 있으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맞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은 몇 장 단위로? 그렇죠. 100장 단위로 바인더로 토지당을 보관하고 2065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죠? 20 플러스 마이너스 5 숫도. 여러분 이렇게 살짝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5,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그럴싸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 몇 년? 65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천재지변을 피하는 경우 또는 누구 승인받으면 시도였으면 반출할 수 있었죠? 자, 4번 볼게요. 정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관리체 영구히 보존하고, 또 4번도 정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구물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사무소 갈 수 있죠. 거기 밑에 시도지사가 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시도지사한테 우리가 가서 열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 지적소관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본 멸실 회수인데 복지 시스템을 누가 구축한다? 그래요. 지적소관청이 구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어가 틀린 거죠. 주어가. 누가 해요? 국토? 그렇죠.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자, 기억하시고. 자, 우리 7번도 하나 조금 볼까요? 자, 우리 지적 전산 정보 자료가 있었죠. 지적 정보 전담 과기 있고, 그죠? 그 누가 구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적공모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공주 가족 등기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그래서 공시지가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등기 전산자료. 이게 주택 전산자료 이런 거 없죠. 지적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다. 그거 보시고. 예. 자, 12번하고 13번. 그중에 13번 문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 가지고 조상 땅 찾기 많이 하죠. 그죠? 그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 심사를 거쳐서 신청 단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거쳐서 옛날에는 승인받는데 지금은 단위에 따라서 뭐 하죠? 신청. 이게 이제 전국 단위냐, 그죠?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권자가 나눠지죠? 전국은 셋 중에 하나 가서 신청하죠, 그죠? 우리 지적법 행정관청이 3사람 나오죠, 그죠? 국장이나 시도이사나 지적소관청. 근데 시도 단위는 국장이 사라지죠? 시도이사나 지적소관청. 근데 시군구 단위는 누구한테만? 시도의사한테만 신청하죠. 그죠? 지적소관청에만.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생활 침해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는데 사생활 침해 없어서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선 같은 급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단체에 신청을 제외됐고 자기 토지나 또 피상속인 토지나 그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외한. 자, 이거 포함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외한 전산자를 이용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문제 하나 12번 문제 볼게요. 지적 전산자료다 틀린 거. 1번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들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죠. 근데 2번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고 3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할 때도 심사받지 않고 4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전산자를 신청할 때도 심사받지
않고. 자, 5번을 주의해야 되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 포함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전산자를 이용할 때는 심사받지 않습니다. 근데 6번에 우리 전산자를 이용할 때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얻는다 이러면 승인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 가서 신청으로 간다. 옛날에 이렇게 승인 3년 전까지는 승인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신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거 승인 나오면 아까 승인은 뭐뿐이에요? 반지죠. 국장 승인 존재하지도 않고. 무슨 말겠죠?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자, 지적공부 전산자를 이용할 때 이용기관이 신청기관이 옳은 거 써있죠? 아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공호 단위 달랐죠. 그죠? 자, 우리 전국 단위는 셋 중에 하나죠. 누구나 누구.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그럼 1번이 맞는 거네요. 그죠? 2번 3번은 시도 단위니까 국장이 나오면 안 되죠. 4번 5번은 시공구 단위니까 누구만 지적? 그렇죠. 그건 소관청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우리 지적공부가 다 사라지면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죠. 자, 복구는 개념에서 두 가지입니다. 직권이다, 소유자 신청이다. 직권, 소관청이. 아까 지번 변경하고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만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자 신청 없었죠. 그죠? 승인받는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아까 승인은 반지축뿐이잖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복구할 때 대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죠? 연천 굴정이 홍수로 지금 이제 떠나가는 거 없겠네요. 지금 태풍이 날아가더라도 뭐. 자, 다시 만드는 건데, 자, 만드는 것은 대장 이제 왼쪽은 표시사항이 있고, 오른쪽은 소유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구 자료가 있었잖아요. 우선, 이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는 우선 등기부, 소유자 부분의 복구 자료는 딱 두 가지 쓰죠. 뭐나 뭐. 등기부나 판결서. 등기된 것은 등기부 갚고, 미등기된 것은 판결. 근데 이 등기부나 판결서는 다 복구 자료 쓸 수 있죠. 표시사항도. 그죠? 근데 결과물 가지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측량 무슨 도? 결과.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런 거는 복구자를 쓸 수 있죠. 근데 무슨 계획서나 준비도 신청서 이런 것은 복구자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복구 뭐는 결과는 가냐. 복구 계획과 준비는 안 된다. 자, 복구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죠? 현장에 가서 이제 복구자료 조사해서 도면 만들어서 복구자료 도면과 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모호할 때 복구 측량 초과하거나 복구자료 도면을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다면 복구 측량했죠. 자, 측량에서 나온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아서 경계 면적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이건 직권 조정이다.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자, 우리 복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줬죠. 그죠? 게시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시행국 게시판에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기간에 우리가 뭐 하죠?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 허용 범위 초과 면적 경계를 조정할 때는 뭘 얻어서? 동의 며칠 이상 15. 여러분 이 숫자 때문에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숫자 정리한 거 꼭 시험 직전에 보라고 했잖아요. 정리한 거 몇 번 나눠줬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번 문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죠? 복구. 그 밑에 암기는 돼 있죠. 자, 우리 등기부 가지고 복구 자료 쓸 수도 있고, 니은의 판결서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등본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자, 니을, 미음, 주어입니다. 토지동 정리, 결의서는 결과물이죠. 자, 측량, 결과도는 결과물이죠. 복구자를 쓸 수 있었죠. 근데, 자, 비읍은 무슨? 계획서. 자, 시효서는 계획서. 측량 준비도, 신청서. 이런 거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없다. 이런 것도 거기 사이에 복구자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정답은 비읍과 시효. 두 가지는 복구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1번입니다. 자, 15번. 복구 절차입니다. 틀린 거.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시 훼손되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복구한다 이러면 X. 아까 승인은 반지축뿐이죠.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당구장 표시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아까 복구는 신청 직권. 직권이에요. 직권. 지번 변경과 복구는. 그 신청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2번. 복구하는 토지의 표시가 인자들은 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자, 3번. 작성된 복구 자료 도면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에 조사된 면적의 증가. 허용 범위는 뭐 할 때 복구 측량? 초과할 때 복구 측량이고. 4번. 복구 측량에서 나온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서 경계 면적을 조정할 때는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5번.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 조사 복구 측량 완료되면 지적권을 복구하려고 할 때 이게 사전입니다. 복구하는 토지 표시사항을 시군고 게시판 인포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그렇죠, 15일 이상 게시하는 숫자도 기억하시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6번에 17번은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있었죠. 예, 자,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여러분 등록되는 사항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맞죠? 자, 제일 왼쪽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표시사항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보상이 아니고 뭐예요? 가격. 가격은 실거래가 아니라 개별 공시가고, 그 다음에 등기에 권리사항 유무죠. 그죠? 표시사항 유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지 건물의 이용 및 규제가 아니다는 거. 5가지 기억합니다. 요건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 속이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뭐다? 가격. 보상이 아니죠? 실거래가,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등기에 무슨 사항 유무다? 권리사항이 이제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물의 이용 및 규제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다. 그렇죠. 토지 이용 및 규제다. 그거 잘 기억해야 되고. 자, 여러분, 부동산 종합건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 열람도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할 수 있죠? 근데 오류가 정정할 때는 지적공부 오류 정정을 준용했기 때문에, 그죠?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할 때는 누구한테만? 그렇죠. 지적소관청만 오류 정정하지 읍면 동사무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그냥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사항이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청,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죠. 16번.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1번. 건물의 소유자 표시 있죠? 토지 표시와 땅 주인이 있겠죠? 자, 3번에 무슨 이용 및 규제라고요? 토지 이용 및 규제지 건물의 이용 및 규제 아니에요? 자, 4번도 줘야지.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무슨 사항? 권리사항이지. 부동산 표시사항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상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네 가격이 실거래가다,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실거래가는 매년 바뀌는데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개별 공시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보시고. 자, 17번 문제 가볼게요. 부동산 종합공부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부동산 종합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 1번이 맞네요. 그죠?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면 X에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 그죠? 그게 복지 시스템이 누가 했고? 그 국장이 했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 3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만 허용됐어요? 신청도 허용됐죠. 그죠? 직권정정만 허용되는 거 아니죠. 신청도 할 수 있고. 4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이 전부 일부 증명서 발급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할 수 있다 이러면 X에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죠.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자,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표시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에 누구한테만 정정? 지적소관청에만 오류 정정을 신청하는 거죠. 자, 6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브리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뭐 한다고요? 요청. 등록사항 관련 기관장들에게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입니다. 자, 요래서 이제 3장이 끝났고, 뒤에 4장에 이제 토지 이동이 나오죠. 그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 표시사항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종류들이 쭉 나오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 말소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신청 의무가 며칠에 다 있죠? 60일, 뭐만 90일, 받아 말소고, 자, 그리고 측량을 하는 토지도 있고 않는 게 있었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반드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하지만 합병과 지목 변경이 측량하지 않는다. 받아 말소는 측량할 수도 있고 아니죠. 일필지 전부가 받아되면 측량하지 않지만 일부에 대한 측량 있죠. 자, 우리 대장과 등기 일치시기도 받아 말소 할 것 없이 다 등기 촉탁하죠. 뭐만 등기 촉탁하지 않고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은 특징이 뭐 나오면 틀려요. 등자 나오면 틀렸죠. 그래서 그 밑에 1번 있죠. 우리 신규 등록을 할 때 그죠? 네, 첫 번째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우리 소유권 증명서류에 준기 판소리를 갖다 주죠. 그렇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고. 자, 그리고 신규 등록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하지 않고 누가 직접 조사 확인해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확인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 1번 문제가 먼저 가볼게요. 1번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선보여서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슨 판소리 아닌 거? 이중기 판소리가 아닌 거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중기 판소리 없죠. 기회 없죠. 토지동 정리 결의서도 없어. 이건 표시상 정리하는 거지 소유자 정리하는 게 아니죠. 근데 3번은 무슨 검사? 준공검사고. 4번은 도시구에 관한 토지를 지방단체체 명으로 등록한 무슨 장관과 기획협의안문서 있었고 법원에 미은 판결서 있죠.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 있죠. 그래서 여기 중기 판소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아니죠. 그죠? 소유권 증명서류에 기역 니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신규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돼 있죠. 그죠? 거기 등자 나무 틀리고 준기 판소리 돼 있죠. 자, 토지 소유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 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X죠.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보존 등기야. 사유가 발생한 날이죠. 뭐가 발생한? 그렇죠. 바닷가를 매립한 것처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2번. 자,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할 때 지적공부 소유자라는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등록하는 게 아니죠. 누가 직접 조사해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죠. 3번.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지적공부 소유자, 바로 밑에 나오네요. 그죠?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이게 맞죠. 그죠? 3번이 맞죠. 자, 4번. 신규 등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 서류 이미 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럼 누구의 확인으로서? 그렇죠. 시도의사가 아니죠.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 5번. 자,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죠. 자, 등록자는 앞에 잠깐 가볼게요. 89쪽에. 자, 대상 토지 있죠? 네.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이? 등산할 계획이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에서 개발령이 허가받으면 등록자는 할 수 있었죠? 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되는 토지도 등록자는 할 수
있고, 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는데 지목 변경할 수 없는 토지도 등록 전할 수 있고, 대부분 토지가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도, 그죠? 자, 이건 결론만입니다. 이런 토지들은 다 등록 전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적 아까 초권 2등 했잖아. 허용 범위는 뭐 하면? 초과하면. 어떻게 정정? 직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죠?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항 면적이 아니죠. 네, 등록 전환될 면적 아니고, 이거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그죠? 직권 정정이다.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만 하세요. 그리고 그날 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법하고 중개사법 풀고 나면 멘탈만 무너지지 말라고. 그거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 학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저 데모로 가야 돼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나오죠. 왜? 데모 했다가 다 뭐가지 달아나갔잖아.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사람들. 자기들이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 다시 토지공사로 갔다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내는 거죠. 그렇게 안 내려고 지금 막 그 이제 검토위원들을 내세우는 거죠. 돈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옛날에 그게 안 내오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고 공부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 하나, 이제 멘탈 하나, 제가 제일 걱정 그거예요. 공법 어렵게 나오는데 생각하세요. 무슨 말겠죠? 네,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법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중개사법에서 또 점수 딸 수 있고, 공시세법 딸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문제 그럼 풀어보죠. 그 뒤에 3, 4번 먼저 볼게요.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토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산을 개간했으니까 이건 등록 전환입니다. 자,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한 토지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걸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여러분 4번 먼저 보세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변경돼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지목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걸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렇게. 3번. 임야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직권인데 면적 경계는 소유자 신청 나오면 안 되잖아. 직권이 나와야 돼. 초권이니까. 맞죠? 네, 5번. 여러분 이거 잘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잘 안 들어오는 거 체크하는 거? 무슨 말겠어요? 그 지문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자, 5번. 등록 전환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별도의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죠? 아까 뭐만 촉탁하지 않아. 신규 등록만. 토지동에 왼쪽에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 89페이지의 그림. 등기 촉탁 부분 있죠? 뭐만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신규 등록만 촉탁하지 않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 말소 다 촉탁하잖아. 표지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비 있는 거 바꿔달라고. 이해하겠죠? 받아 말소 촉탁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다 촉탁하잖아 지금. 자, 다시 3번. 그 5번에 등록 전환 맞추면 등기 촉탁하죠, 그죠? 자, 이 4번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등록 전환할 때 면적의 허용범위 오차가 이내죠? 그럼 뭐 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2번이죠.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31회 때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직권. 그게 정답인데 그게 똑같이 안 나오겠지. 몇 년 지내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허용범위 이내일 때 어떻게 처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한다. 요거.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겠어요? 끝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 바로 전달까지 계속 반복. 그래 그거 떠들고 가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자, 5번은 분할인데 앞에 가볼게요. 자, 분할 90페이지 가볼게요. 분할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자, 분할은 우리가 자유롭게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자, 분할 대상 토지가 이쪽에 있는가 보다.
제한돼 있죠. 그죠? 거기 암기가 소경매용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소유권 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장이나 매매 등 위에서 분할, 이때는 의무가 없죠. 60일. 근데 요게 주의해요. 요게 받겠다 그러죠. 다만. 이게 지금 개정된 건데 안 나온 거거든요. 예? 자, 분할이 포함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분할이 포함된 이 지역이 개발령이 허가 대상 지역이 있을 수 있죠. 허가받기 이전에 이후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거지. 이전에 분할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의무가 없었죠. 그죠? 근데 뭐가 바뀔 때만 용도가 바뀔 때만 60회죠. 그죠? 그리고 요 네 가지는 공사 개판이 아니잖아. 그럼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되지. 이해하겠나요? 용도가 바뀔 때만 의무가 있다. 개발령이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받은 이후에 분할해야 된다. 이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기억해 두죠. 자, 5번 문제 있죠. 자, 분할이다 옳지 않는 거.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에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토지가 분할 대상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개발령이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받기 이전에 분할한다. 이후. 이렇게 이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1번이 틀렸죠. 1번. 자, 2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 일필주 형질별 뭐가 바뀔 때 60일? 용도가 바뀔 때만 용도가 바뀌는 60일 내에 소관청에 와서 지번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당구장 표시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이나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경을 시정할 때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X라는 거죠. 용도가 바뀔 때만 60일 의무가 있고. 3번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장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없어요. 근데 4번은 무슨 사업? 공공사업. 아까 공사 개판이 있었잖아요. 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5번에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와 분할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달라? 함께 제출해달라. 그것도 맞췄습니다. 예. 자, 합병은 좀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가 합병은 보죠.